예, 이어서 제 2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은 17번부터 17, 18번 여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한국, 일본의 스포츠 소비 통계를 나타낸 자료래요. 자, 보시면 우선은 한국은 14년, 15년 두 가지 항목이 나와 있고 일본은 201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계,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합계량이 되는 거죠. 합계가 보통 이렇게 밑에 나오기도 하는 게 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품 소비, 시설 이용 강습비, 관람료 이렇게 돼 있죠. 자, 질문은 자, 한국의 스포츠 소비 비용 중 자, 14에서 15년 사이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한 품목의 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4에서 15, 그러니까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했다. 이거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가장 낮은 비율로 일단 증가했다는 거 보는 거니까는 이 숫자를 보는 겁니까? 이 비율을 보는 게 아니죠. 이 비율은 이 전체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잖아요. 총 규모에 대한 걸 보는 거니까는 일단은 엄밀히 말해서 요 규모, 이 순수한 이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에서 15 이렇게. 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용품 소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14에서 15년 대비한 거니까는 늘어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어난 양. 대략적으로 한 얼마가 되죠? 한 2,500 정도. 그리고 자, 2014년 대비하는 거니까 14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 14,42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14,426에서 한 2,500이 늘어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2,500이 늘어났다는 거고. 자, 일단 써보세요. 두 번째 건 28680. 다음에 171. 그래서 늘어난 양은 얼만큼이 됩니까? 요거 한 29,200이라고 보면은 200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기 29,000이 되기 위해서는 320 정도가 되니까는 320에다 200 정도로 하면 520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요 경우는 어때요? 한 170 정도, 171 그냥 그대로. 자,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한 거니까 이 비율을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사실상 어때? 더블이 된 거니까 일단 요건 당연히 제외하는 거고요. 낮은 비율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비 이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지금 고르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되죠? 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2배가 됐는데 이 값은 거의 5분의 1이 됐으니까는 사실상 낮은 비율로 되게 미미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한 것의 차는 했으니까 정답은 515억 원이 되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자, 2014년 일본 비용 중 시설 이용 강습비 아까 두 번째 내용이죠. 자, 그 대비 운동 경기 관람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랬습니다. 자, 뭐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순발력이 좀 빨리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자, 소수점 셋째 합쳐서 반올림한다. 벌써 되게 정교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살펴보시면 어때요? 보기를 살펴보시면 4.87, 5.12 굉장히 값의 차이가 되게 지금 근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근사치 계산이 약간 좀 이렇게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성향의 문제로 추정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아까 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표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죠? 자, 일본 데이터고, 자, 이거 시설, 자, 강습비 대비, 요거 대비 관람표가 차지한 비용,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비율을,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한 계산. 그래서 지금 대략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율이니까, 그리고 값이 지금 어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4.87%, 5.12% 이렇게 있으니까는 한번 일단 봅시다. 자, 25, 270. 1230.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원래는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가 지금 1번이 2번이 지금 어때요? 5.11이니까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 라인이 5%가 되니까는 5%라는 것은 어떻다는 이야기야? 20분의 1이죠. 그래서 과연 얘가 20배를 해가지고 요거에 요 밑에 있는 값에 미치는지 초과하는지 요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다가 이제 20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0은 일단 뒤에 2개가 있고 0 2개 있고 123과 2로 곱하니까 246이 되죠. 어때요? 이 분모에 미칩니까?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 5%보다 작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87
87%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5%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략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에 한 5.33 정도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계략적으로 어때요? 여기서 이제 0.1% 차이, 포인트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0.1% 차이라는 것은 대략 수치적으로 얼마에 해당이 될까요? 0.1%라는 것은 1000분의 1이니까는 분모에서 1000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25.2가 되죠. 그러니까는 요건 약 한 25 정도? 그죠? 그래서 0.1%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5씩 계속 쭉 25, 50, 75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5% 근방에 미치는지와 그렇지 않은 여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계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가 맞습니다. 자,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를 골라라. 그래서 이런 것 여러분들 같은 과학사적인 그냥 기초 상식들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수험서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 보고요. 정답은 뭔가요? 뉴턴은 당연히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죠. 아니, 상대성 이론은 누구예요? 상대성 이론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고 지금 자 라부아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는 뉴턴은 당연히 관성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관성의 법칙이 맞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주창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누군가요? 요건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죠. 샤를 법칙 그들이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프루스트라는 학자가 맞습니다. 자, 이제 20번을 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는 일도 연주라고 생각하겠다. 이거 고른다는 건 지금 뭐죠? 줄을 이렇게 고른다는 것이 가다듬어서 뭐 이렇게 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적합한 것 같네요. 노래 시작하기 전에 마른 기침을 해서 목을 골랐다.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바르게 정돈을 해서 이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기가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을 골라봅시다.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제 지문에 대한 흐름이 가나 이렇게 있고 자, 다라. 그다음에 이제 보기까지 이렇게 쭉 많이 좀 내용이 좀 길죠. 자, 그래서 이 보기가 들어갈 알맞은 곳은 그랬으니까는 우선 보기의 내용을 먼저 한번 간단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자, 뭐 이렇게 권위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전락한다. 자, 뭐 이런 의존성 때문에 자율적이지 못하고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게 불가능하다. 문제점들이죠. 자, 이런 경직된 초자로서의 양심은 맹목적으로 봉사하게 되고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감 침묵하게 만드는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된 양심의 형태를 취한다. 자, 이 내용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은 뭔가요? 어떤 문제점이죠. 그죠? 문제점. 그래서 권위적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전락되어서, 그죠? 권위적 양심에 대한 어떤 문제점, 부작용,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골고루 소개가 되어져 있답니다. 자, 그러면 위의 내용을 다시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양심은, 외부의 권위가, 내면화된 권위적,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양심은 권위적 양심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초자가 이제 그렇다고 했고요. 아까 우리 보기에 초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밀접해 보이는데, 뭐 성숙하지 않은 뭐 이런 경험한다. 뭐 권위적 양심 계속 나오죠. 초자적 양심, 권위적 양심. 그죠? 자리 잡은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보기의 내용들이 어땠어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키우지 못하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 외적 권위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때요? 이 초자 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는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외적 권위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렇게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가문단의 뒤에 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나다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적합성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지금 여기 가에서 지금 확실하게 이런 대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을 보시죠.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한번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풍속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 1강에서도 얘기했듯이 보기에 대한 내용을 살짝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면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은 저급한 섹스가 표현한 거다. 좁은 의미의 풍속화, 그다음에 3번 넓은 의미의 풍속화, 그다음에 4번은 인간 실태를 표현한 거다. 5번 넓은 의미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봅니다. 자, 넓은 의미의 풍속화. 생활 속에 나타내는 뭐 이제 현상 실태 표현한 거고, 일단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풍속화는 속화라고 하는 개념과 상통한다. 단순히 풍속이라는 게 아니고 저급한 섹스를 내포하고 있다. 아까 이런 말이 잠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김홍도, 신윤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방금 그 김홍도, 신윤복 저급한 세우사 1번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좁은 의미 풍속화는 방금 나왔던 내용이고 맞고 3번 넓은 이것도 맞는 거죠.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5번을 보면은 풍속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딱히 어떤 규정 짓지 않았죠. 그래서 넓은 의미를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5번 정답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최근 자, 어떤 회사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PC 고장 접수됐는데 물음에 답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공지사항이 나왔죠? 신고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자, 증상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시스템 속도 저하며 오류창이 실행되고 그 감염 경로가 자, 여기 보시면 자,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프리웨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용자 모르게 설치된 정보 수집 프로그램 좀 비슷한 그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신고 전 대응법, 뭐 이제 2번에서 이제 또 두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뭐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뭐 이렇게 쭉 있죠. 자, 일단은 현재 이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자기도 모르게 설치되는 것은 이런 건 이제 스파이웨어가 맞죠. 스파이웨어. 물론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스파이웨어도 지금 어떻죠? 이 애드웨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드웨어에 자, 보시면 자, 이 애드웨어에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여기에 이제 스파이웨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라서 답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바이러스하고 자, 원 바이러스가 있고 자, 뭐 원 바이러스로 했는데 뭐 이런 건 이제 좀 정보통신 뭐 상식이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요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웜은 어때요? 스스로 복제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복제 기능이 가능하죠. 뭐 숙주가 없이도 복제가 가능하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그 보기 3번에 보시면 백도어 프로그램이라 되어 있죠. 자, 백도어 프로그램은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는 같은 말이지 트랩도어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트랩도어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시스템 설계자가 고의로 이렇게 남긴 어떤 그 시스템의 보안 허점? 근데 이거 이제 긍정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죠. 어쨌든 이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은 또 문제가 또 이제 이런 내용과 연관된 요소로 나올 수 있으니까는 한번 알아두시고 여기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그러면 이제 그 증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을 고르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다 바람직한 내용들이지만은 보기 3번에 보시면은 자, 복구 CD를 가지고 바로 그 리커버리를 시도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괜히 이렇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뭐 복구 CD가 뭐 맞는 이렇게 복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보류하시고 전문가한테 전문 부서에 바로 의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 6번 한번 보죠. 자,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자 여기 각각 학교별 할인 제도 시행 이렇게 나왔어요. 할인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뭐 교육 환경 지원하기 위해서 자, 뭐 이런 교육 시설에 뭐 현행 기준과 변동 없는데 자, 요금 적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행, 그다음에 개선. 자, 개선 내용을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12에서 2월분과 7, 8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 기본 사용 전력량과 냉난방 사용 전력량 비중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6, 15%씩 할인한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항목을 봅니다. 자, 기본 및 냉난방 전력량 산정, 그죠? 기본 다음에 있고 여기도 냉난방 사용 전력량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사용 전력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12에서 2월분은 직전 요때 이때 전력량이라고 함은 직전 4, 5, 6월분을 이때 기본 사용 전력량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 5, 6월분의 사용 전력량 평균 이렇게 이제 그것의 어떤 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시점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냉난방 사용 전력량은 어때요? 해당월 사용 전력량에서 자, 요거를 잘 보세요. 해당월 사용 전력량에서 기본 사용 전력량을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 대목을 잘 보시면은 사용 전력량에서 기본 사용 전력량을 뺀 것이 냉난방 사용 전력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값을 더한 것이 사용 전력량이 된다는 거죠. 그죠? 얘랑 이 두 값을 더한 것이 결국 사용 전력량이 된다. 요거를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위 내용은 자, 홈페이지 공지이다.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쭉 보시면 다 옳은 내용이에요. 1번, 뭐 2번, 3번 다 이제 본문에 나와 있고 4번에 보면 자, 9월일 때 기본 사용 전력량은 6% 할인이 적용된다. 자, 9월에 6% 할인 한번 볼까요? 자, 9월에는 어때요? 6% 할인이 되나요? 아니죠. 그죠? 여기 7, 8월이 있잖아요. 그죠? 9월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9월은 어때요? 이거는 이때 평균을 이때 이제 그 요금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9월 달 그 요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금을 산정하는 그 시점은 이때고요. 그러니까 요금을 고지서가 나온 시점이 이때고 그때 요금 기준을 이때를 참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이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26번을 보죠. 자, 행정실에 이제 문의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행정실에 이제 문의한 내용인데, 자, 안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7월 요금. 자, 7월 전기 사용 요금을 해서 7월. 자,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그랬죠? 거기 7, 8월분 기본 사용 전력량에 대해서는 그 아까 해당 사항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선 이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잘 보세요. 4, 5, 6월 평균 사용 전력요금 15만 원. 그 다음에 7월분 사용 전력요금. 그러니까는 사용 전력요금이 이거 전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2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존 사용 전력 요금이 여기 15만 원이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온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 냉난방 사용 요금이 얼마?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현재 할인 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그 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지 이제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기존 사용 전력 요거는 자, 15%였죠. 15%. 그죠? 자, 기본 사용 전력량과 냉난방 요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15% 할인. 자, 이게 두 개 나눠요. 기본, 냉난방.
기본 6%, 냉난방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전력량, 자 이제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게 6%.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이제 정확히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얼마로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0만 원에서 뭐 19만 원, 18만 원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깎인 금액을 따지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깎인 금액만 따지는 게 편하겠죠.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얼마가 할인이 되었나요? 15만 원에 6%면 어떻게 돼요? 자, 1% 하면 어떻게 돼요? 15만 원에 1% 하면은 100분의 1을 하니까는 1,500원이 되죠. 1,500원. 거기다가 6을 하는 것만큼 차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이쪽에서는 5만 원에 15%면 어떻게 되죠? 자, 5만 원에 일단은 10% 하면 얼마예요? 5만 원에 10% 하면은 5,000원. 거기에다가 5% 그것의 반이니까는 2,500원. 그러니까 7,500원이 차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9,000원에다가 더하니까는 토탈 16,500원만큼 할인이 되어서, 자, 16,500원만큼 할인이 된 것은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18만 3,500원. 20만 원에서 16,500원을 빼니까 1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서처럼 우선은 그 도표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항목으로 구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정보들이 그냥 직설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이 식을 토대로 해서 이런 값들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관찰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는 센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7번 문제를 보시죠. 자, 어떤 회사에서 자,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걸 보기 전에 보기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봅니다. 자, 공모받고 있다, 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제한을 기다려야 된다, 기술 이전은 뭐 이런 걸 말한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쭉 항목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문제점이 된 내용이, 자, 4번에 보시면은 과제 협력을 원할 경우에는 K사의 제안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자, 과제 협력에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이 그 한국전력공사가 외부와 협력해서 뭐 개발할 때, 자, 협력해서 기술 개발하고자 할 경우 상호 간에 제안을 하는 거다라고 했죠. 상호 간에 제안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서로가 이렇게 그 협력하여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쪽만에 일방적으로 그를 기다려야 이것은 당연히 이 취지와 이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이제 28번으로 향합니다. 자, 내용을 바탕으로 자, 질문에 답해 봅시다. 이렇게 물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정규직의 경우 여기 휴가 운영 기준 이렇게 쭉 도표가 나와 있고요. 휴가 운영 기준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경조사 휴가부터 시작해서 뭐 출산 휴가 쭉 나와 있고, 또 표가 또 있습니다. 뭐 휴가 사유에 대해서 또 그때 일수가 어떤지, 자, 대략 이런 내용들이죠. 이거는 이제 표는 이제 대략 항목만 이제 살펴보시고요. 이 테이블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간단히 보시고, 자, 질문을 보시면, 자, 이에 대한 이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을 보시면은 입양시 경조사 휴가는 자, 모두 20일이다. 어때요? 입양시. 이런 내용은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어때요? 20일인가요? 근데 공무원 기준이 건데 이 기관 운영 기준은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그 1번이 맞는 거죠. 나머지는 거기 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9번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원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자, 홍보팀 P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 현재 공무원 복무 기준에 따라 뭐 종사하고 있다. 뭐 임신기간 20주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뭐냐인데 지금 이번 출산은 새 쌍둥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왕절개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며칠까지 휴가 가능할까요? 자, 찾아봐야 되겠죠. 새 쌍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 항목에 해당되겠죠. 휴가 사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거죠.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0번.
자, 신규 채용 현황표래요. 자, 다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넣어봤죠. 자, 우선 보시면은 여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에 대한 총 신규 채용 수,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 인원수, 뭐 그다음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 지역별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 도표에 당연히 다 나와 있으니까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단은 보기 1번, 2번은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한번 볼까요? 여성 채용 인원이 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어때요? 여기가 좀 문제가 되는군요. 그죠? 이쪽. 여기 이제 감소한 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기 3번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5번에 보면은 2015년 고졸인재 채용 인원은 1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어떻습니까? 자, 고졸. 여기 있죠. 그죠? 고졸 인원은, 자,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자, 이게, 10년 대비, 그래서 이제, 5배 이상. 그쵸? 무려 뭐 6배도 더 훨씬 넘는군요. 그죠?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 예리하고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31번을 봅시다. 자, 귀하는 신입사원인데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보고 자, 노하우 바탕으로 틀린 것은 고르라고 했어요. 틀린 거. 자, 책상 정리 팁 해서 뭐 사용 빈도에 따른 위치 선정. 자, 뭐 중요하죠. 자, 물건의 지정 자리 선정. 우선 이제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자, 자주 이용하는 거는 책상 위쪽 또는 서랍 제일 위에 놓는 위의 칸에 그죠? 오타입니다. 자, 그다음에 빈도가 낮을수록 뭐 반대로 그죠? 그다음에 물건의 지정 자리 어때요? 뭐 이제 당연히 그 지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번 메모할 일이 많아서 제일 책상 서랍 제일 아래쪽에 두었다. 메모할 일이 많아서 포스트잇과 펜을 책상 위에 두었다. 그죠?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랍에 넣어두었다. 자,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주 쓰이는 건 아까 어디다 놓는다? 서랍에 넣어둔다? 꺼내야 되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까 전에 서랍 제일 위나 책상 위에 놓는다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사무실에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2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